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시장, 특히 이제 장기채가 요즘 상당히 저조하죠. 10년물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보시면 3.55 무렵에서 뭐 이렇게 돌파를 하고 있진 못합니다. 그래서 3.5를 넘어가긴 어렵다고 봤는데, 뭐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년 이상의 장기채를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초장기물과 시장금리, 즉 10년물 간의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영상은 제가 따로 만든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시장금리, 10년물 금리를 추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초장기채를 투자하는 적기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불어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분할 매수에 대한 마지막 부분까지 도달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원래 최초에 계획했던 국채 투자에 있어서 버짓을 이번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나오는 지금 이제 대부분 투자를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였죠.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왔고, 뭐 궁극적으로는 지금 저는 이제 마지막 버짓까지는 다 이제 투자를 이제 할 계획을 이제 하고 있었고, 할 계획을 이제 또 갖고 있고요. 뭐 사실상 이번 엑스데이트 6월 1일로 지정이 되었지만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끝나면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특별한 뭐 굵직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이벤트는 따로 저는 보고 있진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상반기 안에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사실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끌 것이라고 봤지만 생각 외로 엑스데이트가 좀 빨리 잡히면서 뭐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좀 속 시원한 느낌이 좀 있고요. 최근에 단기채가 매도세가 조금 나왔죠. 뭐 바이든이 뭐 G7 회의 일정을 조정하면서부터 어찌됐든 뭐 다시 협상에 대한 여지도 열어놨고, 그런 시장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생각만큼 많이 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20년, 30년의 초장기물이 스프레드가 벌어졌는데, 요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영상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특별히 이제 또 물가는 고민하지 않는 게 WTI가 지금 배럴당 70불 초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에너지 섹터가 먼저 반영하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뭐 결국에는 뭐 불가피하겠지만 부채 한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결국 바이든과 메카시 회동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협상이 될지, 뭐 이런 결렬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에 따라서 뭐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글쎄요, 이런 것도 이제 투자에 어찌 보면 하나의 뭐 감내해야 될 그런 요인 중에 하나겠죠. 사실 미국 정부가 디폴트가 난다라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이 되진 않았습니다. 뭐 현재 채권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9월부터 피벗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12월 달까지 지금 보시면 뭐 4.75로 벌써 두 번 인하를 하는 것으로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뭐 지금 6월 정도로 놓고 봤을 때는 3.75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 것이죠. 뭐 사실 선물 거래에서 실제 자금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왜 이렇게 급하게 금리 인하와 또는 내년 3.75까지 빠르게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건지 좀 살펴보면, 결국 지금의 높은 금리는 은행 리스크가 해결되기에는 어려운 국면이다. 리스크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물가와 은행 리스크 뭐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잘 살펴야 되는데, 최근에 어제죠. 홈디포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홈디포 실적 발표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택 경기에 민감한 바로미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홈디포 잘 아시다시피 뭐 주택 경기가 좋을 때 실적이 좋고요. 그렇지 않을 때 안 좋습니다. 일단 실적 뭐 헤드라인만 보시면 전년 대비 마이너스 4.2% 줄었습니다. 매출이 감소했어요. 사실 컨센이 예측한 실적보다 상당히 하회를 했는데 그 폭이 꽤 컸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폭으로 실적이 감소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23년 1분기 매출이 373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동분기 대비 4.2% 감소한 것이죠. 이 분기 매출로만 놓고 보면 2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장 크게 떨어진 부진한 실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가이던스, 그러니까 향후 실적이 더 나빴다라는 것에 지금 시장은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주택 경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어제 발표된 주택 시장 지수가 있습니다. 50으로 집계가 되면서 지금 가장 낮았었던 22년 12월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사실 낙관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은 뚜렷하게 이 50이란 수치를 넘어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될 건축 허가 건수라든지 주택 착공 건수 관련된 지표까지 함께 보면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주택 가격이 빠질 것이라는 것인데 사실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게 주택 가격이 견고하고 소폭 반등하는 분위기가 들린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는데요. 이게 쭉 감소하던 주택 가격이 살짝 반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좀 홈디포 실적을 보게 되면 사실 상당히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어제 발표된 주택 시장 지수는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측이 45였는데 실제는 그보다 지금 상회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건설업체들이 주택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 물론 예측과 직전 집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회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절대적인 숫자 50을 넘어서지는 않았으니까 단정하기에는 어렵죠.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놓고 보면 몇 가지들이 혼용해서 나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뚜렷하게 하나의 지표라든지 여러 개의 지표가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들쑥날쑥하면서 헷갈리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투자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뜻이겠죠. 이럴 때는 추이를 보거나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생각을 엿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살펴봤고 오늘은 또 한 번 발표가 됐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펀드 매니저 조사 결과 한번 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계속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미국 주식의 비중을 축소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비관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신용 경색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이죠. 사실상 5월 기준으로 펀드 매니저들의 투자 분위기는 더욱 악화가 되었습니다. 23년 들어서 기관 투자 심리가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거에 비해 주식시장은 크게 하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65% 정도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다,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5월 기준으로 현금 보유량을 소폭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채권은 여전히 09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채 한도 문제는 엑스데이트 이전에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좀 재밌는 부분은 빅테크에 대해서 약 32% 정도는 롱 포지션을 구축을 했고 은행주는 대부분 이제 숏을 바라봤고 달러도 숏을 전망을 하고 있죠. 지금 빅테크들 위주의 시장이 흘러가는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은행들의 신용 경색을 가장 걱정을 하고 있었고 이 부분은 상업용 부동산 결국 터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소비 경제 지표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뭐라 그럴까요? 4월 소매 판매가 MOM으로 0.4% 증가를 했고요. 이 수치는 2월부터 감소를 하다가 지금 3달 만에 플러스 영역으로 전환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전월치보다는 상당히 크게 개선이 된 것이죠. 사실 시장 컨센은 0.8% 증가였는데 그거보엔 미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부진했고요. 하지만 미국 소매 판매, 소비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조사가 되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추이를 해석할 정도의 숫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은 조금 방향성을 잡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매일매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좀 놓고 보면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보는 입장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까 살펴봤던 이 주택 시장 지수죠. 지금 몇 개월인가요? 5개월, 6개월부터 계속해서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주택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죠. 반면 홈디포의 실적은 2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상당히 안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고 있는 BXMT죠. 여기가 코로나 때입니다. 지금이 코로나 때의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죠. 아직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위험 수준에 있다라는 것이고, 코로나 때와 지금 수준이 같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코로나 때는 일시적인 문제로 다시 언젠간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기대감입니다. 완전히 일하는 구조가 변해버린, 어찌 보면 패러다임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공실률이 빠르게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리스크가 예전에 똑같은 수준보다는 더 크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뭐 시장은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코로나 국면까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은행감독 부의장이죠, 연준. 이번에 지금 인터뷰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여전히 지역은행 부실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고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반드시 다음 위기에는 이런 공실률이 높은 상업용 부동산, 특히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취약한 그런 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연준 의원들의 매파 발언도 사실 이어지긴 했는데, 익숙하게 하던 말들이니까 기준금리 아직 높지 않다, 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직 중단할 지점이 아니다라는 등등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지표를 보면서 결정하겠다, 뻔한 얘기들이죠. 이런 매파적인 발언, 사실 큰 의미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가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엑스데이트 일정 자체가 생각보다 늦춰지지 않고 빨리 다가왔다라는 점은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맞을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라는 의미죠.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디폴트로 위기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끄러운 상황, 이 노이즈가 빨리 지나간다면 결국에는 이 나쁘게 반영됐던 프라이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매 판매 지수와 홈디포 실적,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조사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